됐다. 저쪽에?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예, 학부모 연수 10년쯤 됐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서는 거는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야, 학교가 잘 되는 데에 사실 교육 3주체라고 하잖아요. 3주체가 뭐뭐일까요? 학생, 교사, 또 학부모. 근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교사가 학부모 보기를 혹은 학부모가 교사 보기를 뭐가 뭐 보듯 했어? 네? 뭐가 뭐 보듯 했다? 소가 닭 보듯 했어요. 인터넷으로 소가 닭 보듯 하면 이미지도 나와요. 아무 표정이 없어. 근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우리 애들을 충분히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진작부터 좀 던졌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1월에 학교가 바빠야지 인류지. 3월에 바쁘면 몇 류야? 3류인가, 3류. 오늘 강의 중에 이제 아마 뒷부분에 더 학사 안내 같은 거 자세하게 해주시겠지만 지금 1월에 뭔가 슬슬 이제 아이와 함께 걸어둬야 3월 중순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3월 중순쯤에 뭐가 있어요? 3월 뭐가 있어? 모의고사. 3월에 모의고사 있다는 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고 계셨던 분. 모르셨던 분. 벌써 차이가 나는 거야. 그죠? 1월에 엄마들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서포트를 하는데 어떤 부모님은 3월에 모의고사가 있는지 몰라. 게다가 이 3월 모의고사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부모와 아이가 마음의 준비가 돼서 시험을 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전혀 다르죠. 근데 애들이 그럴 거 아니야. 엄마도 몰라 아빠도 몰라. 그러면 모의고사 보고 고등학교 이상해. 하루 종일 시험 봐. 저는 회식 날짜가 있어요. 모의고사 보는 날이 회식 날이야. 왜?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스러운 날이 없어요. 전 제일 싫은 날이 수능 감독하는 날이야. 하루 종일 그 옆에서 진을 빼고 있잖아, 애들이.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모의고사 보는 날, 그날은 우리 가족 회식하는 날이야. 그날은 내 아빠들 좋아하는 음식 따지지 마. 그날은 오로지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는 아낌없이 쓰셔야 돼. 그런 팁들을 제가 오늘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퀴즈 맞추시면 제가 상품도 드려. 오케이. 자, 여기 까칠한 비의 숨은 강점 찾기인데 오늘 강점 찾기는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는 힘들고 프린트 받으셨죠? 프린트 잠깐 설명드리는 걸로 대신 하려고 해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부장님한테 듣기로 200분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200장을 준비했는데 보니까 턱없이 모자랄 것 같아. 뒤에 앉으신 분들은 못 보실 것 같은데 뒤에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실래요? 두 분이 부부가 오신 분께서는 한 장을 좀 뒤로 좀 넘겨주세요. 별거 이게 부부가 오신 분들은 한 장을 뒤로 넘겨서 뒤에 앉으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일어나셔서 갖다 주시네. 매너 짱입니다. 박수 좀 주세요. 아, 이렇게.
동산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는군요. 멋집니다. 여기 보시면 앞쪽에 뒤에 만화사전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게 벌써 94년도에 수행평가, 94년, 몇 년 전이야,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여중으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한 여학생이 1시간 내내 눈을 꿈뻑 꾸리고 엎드려 자지도 않아. 근데 눈만 뜨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좀 너무 애가 고요하니까 무서워. 뭐라고 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교무실에 쪼르르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 모양이 도대체 어떤 애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교무실에 일보선 선생님이 저를 쓱 쳐다보시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무슨 뜻일까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지? 포기다, 포기. 영포. 저도, 그래서, 건드리지 않길 잘했다. 그리고 우연히 제가 그 책상 옆을 지나가다가 연습장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 만화들이 막 그려져 있어. 야, 이거 봐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경력이 좀 화려해서 공고에도 근무했죠. 디자인과에 있는 애들. 그 그림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특히 만화 잘 그리는 애와 못 그리는 애가 차이가 어디서 나냐? 눈에서 차이가 나요.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놀랐어도 슬퍼도 기뻐도 다 똑같아. 그죠? 그런데 얘 보세요. 제가 보고 움찔 놀란 거야. 이야, 얘 보통 애가 아니네. 그래서 제가 여기 A4 용지를 몇 장 교무실에서 빈 종이를 갖다 주면서, 야, 너 교과서에 나오는 세 단어, 그거를 만화로 그려다 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온 거예요. 다음날. 너무 잘 그린 게 이게. 제가 고등학교에 있다가 여중으로 발령 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1년 내내 입이 부르텄어. 어디 때릴 데도 없잖아. 야단치는 걸 고사하고. 그래서 제가 얘를 격려하는 의미로 파이트로 이렇게. 제가 파이트를 지운 거예요. 이렇게. 파이트를 지우고 밑줄 긋고 그 반 애들한테 나눠줬어요. 거기서 제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애들이 그걸 풀라고도 안 했어. 야, 아무 개가 그려온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와, 교실에 시계 소리가 들려. 놀란 거예요. 시험 때도 아닌데 얘네들이 이렇게 조용할 때가 있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게 열린 문이 다 따로 있구나. 그래서 걔가 이제 전속으로 한 거예요. 응. 제가 중2 때 만난 애인데 3학년 교과서를 주고 네가 다 만들어 줄래? 그때 방학식 하는 날까지 다 만들어 주고서 선생님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그럼 맨날 그림만 그리면 그게 대학 가는데 무슨 보탬이 되냐. 뒷면에 보시면 답이 있다. 아까 부장님이 제가 무슨 과목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영어. 근데 추천서는 무슨 과 추천서예요? 네, 미대, 수원대 미대. 5명.
그때 5명을 수시로 뽑는데, 한여학 선생님, 제가 대학을 간다고 미래를 포기하고 갔는데, 도저히 미술을 안 하고는 저는 대학을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데,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미대 추천서를 영어 선생님이 뭘 써주죠. 근데 저는 습관이 잘된 수행평가는 한 평생을 보관해요. 오늘 오랜만에 강의하느라고 깜빡 잊고 실물을 안 갖고 왔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수행평가 한 거 보세요. 그게 지금은 남편이 아빠가 육아휴직하는 게 일상화됐지만 그때는 그 개념이 전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애가 그걸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전업주부가 그 표정에 그냥 고생에 쩔은 표정 있죠? 그래서 내가 써줄 수 있지? 그러면서 추천서를 그렇게 써줬어요. 어떤가요? 네. 용지도 그 당시 문구점에 나갔더니 반짝반짝하는 종이가 있더라고요. 1200원이야, 한 장에. 그걸로 추천서를 해서.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 추천서를 가지고 붙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라고 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이 뇌 속에도 공부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뭐야, 영어 수학이지. 아직도 국영수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강점은 의외로 여러 군데 있어. 그리고 평범한 것보다 이 AI 시대에는 좀 독특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오신 부모님들이 이게 맛을 보고 가신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만화 그리는 거와 영어와 무슨 관계가 있냐?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그 아이가 저한테 선생님 추천서 써주세요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미술 선생님은 자기 작품에 대해서 한 번도 칭찬을 해준 적이 없어. 그런데 영어 선생님은 그 마지막 그림, 얘들아, 이거 진짜 짱이지 않냐?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다 보여주고, 교실에다 붙여놓고, 그래서 애가 뭐가 향상이 되었다. 지읒지읒감, 자존감. 오늘 강의의 주제는 how, 어떻게, 무엇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심은 남한테 뻗대는 거야. 자존감, 셀프, 본인 스스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영어 선생님의 자신을 격려해줬죠. 인정하고 격려해줬죠. 그 기술. 그런 선생님을 만나기는 게 쉬워, 어려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지.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 오늘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스타로 만들 것인가? 찌질이로 만들 것인가? 누구에게 달렸다? 바로 여기 오신 분들에게 달렸다. 오늘 잘 오신 거지? 네, 자신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기 명함을 보시면 제 전화번호가 있고 전화번호보다 더 중요한 거 여기 명함도 부부가 가지고 계시면 뒤로 넘겨주세요. 한 장만. 뒤에 못 받으신 분 계실 것 같아. 그러니까 명함을 사진 찍으시고 뭐 해도 되고 뒤에 명함 못 받으신 분
여기 요 카톡이 있고 카톡 아이디. 카톡 아이디가 뭐예요? ICTSONG. 제 이름이 송이에요, 송. 그래서 ICTSONG. 요거를 쭉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고민이 생겼어. 애가 느닷없이 미용기능사가 따고 싶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전 별의별 상담을 다 해봤는데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 수학 선생님 아들이 미용기능사가 되고 싶다 그런 거야. 그 아빠가 펄펄 뛰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인마 이거 막 방해를 해서. 그랬더니 얘가 학교를 그만두는 방법으로 다른 애를 폭력했어. 폭력을 행사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ICTSONG 저장해 놓으셨다가 어려운 일 있으시면 저한테 톡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평생 무료 AS. 그리고 저기 카페, 네이버 카페 거기 가시면 자녀 양육 편이 있어요. 게시판이.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사실 엄마도 애들이 하나 둘이니까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지.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고. 전 애들이, 제가 키운 애들이, 가르친 애들이 한 10,000명쯤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통, 칭야공은 오늘 부모님들께 제가 평생의 노하우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 칭야공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칭야공은. 뭐 중국말 같다. 사자성어들. 칭은 무슨 말? 칭찬. 에이, 칭찬. 에이. 그 다음에 야. 야는 뭘까요? 오! 이럴 때 상품을 드리는 거야. 야는 무엇일까? 야. 정답. 여기 누가 큰 소리를 말씀하셨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자, 드시고. 자, 모델을 잠깐 일어서서. 네. 야단치는 법이에요. 어디 가서 칭찬하는 법은 배워서도 야단치는 법은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야단 안 칠 수 있어요? 야단 쳐야죠. 그 야단의 기술이에요, 기술. 제가 평생 10,000명의 아이들을 가르친 비법을 근데 네, 그때 일단 실습을 할 거예요. 공은 뭘까? 이게 어떻게 답이 쉽게 나오지? 여기 이쪽에서 맞추셨는데? 근데 이거 이 정도는 돼야. 어디요? 누가 하셨어요, 여기? 여기서 하셨어요? 예, 공부, 대단한 내용입니다. 공짜 찾기 힘든데. 은은 뭘까요? 자신과의 소통이에요. 이건 자녀와의 소통이 아니라. 자신과 소통하려면 40이 돼서 반드시 시작해야 될 게 바로 이거다. 운동이에요. 40에 시작해요. 근데 40에 이걸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을 잡아먹어. 우리 가족 실제 사례예요. 다 같이 칭야공은 시작. 칭야공은 4가지로 출발합니다. 얍. 안 가네. 넘겨주실래요? 네. 경력이 화려합니다. 중학교,
그 카페, 네이버 카페는 꼭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 저의 공부방입니다. 네, 이런 책들을 쓴, 네. 자,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3월 모의고사에 대비해서 사주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바로 저거예요. 뭘까요? 프린터인데, 잉크젯으로는 안 돼. 왜? 양이 너무 많아. 전 과목 뽑으면 한 100쪽 정도 돼. 그러면 그것 언제 애가 그렇게 쳐도 우리 애들 중3 끝났을 때 레이저 프린터부터 사줬어요. 그리고 왜냐? 분위기만 조성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했다면 이제 이런 방은 비워야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드리니까 생각난 게 있어. 독서실이 있으면 그 지하에 왜 꼭 PC방이 있니? 왜 고3 때 PC방 이렇게 독서실 간다고 갔는데 집사람이 지금 여기 어디 카페에 가서 있을 거예요. 저 태워주고. 고3 때 이게 바로 못 볼 걸 봐버린 거지. 그때 막 수능 직전인데 애가 그 독서실 간다고 그랬는데 없어. 갔더니 뭐 간식 준비해서 갔더니 그 밑에 PC방 갔더니 거기서 PC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막 열이 뻗쳐가지고 왔어. 말도 안 해 집에 와서. 저 새끼가 미친 새끼지. 내가 진짜 빡쳤다니 사람이. 근데 제가 좀 그랬다. 좀 며칠 지나고 나서 그랬어요. 여보, 그 당신의 패착이지. 칭찬의 기술의 첫 번째가 못난 행동은 뭐 하라? 못 본 척 하라예요. 자라나는 애들이 못난 행동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그런데 아빠나 엄마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져. 못난 행동할 때 어떻게 해? 못 본 척 했어요. 왜? 아이들은 뭐로 커? 무슨 감? 자존감으로 큰단 말이야. 그 거기서 엄마한테 들켜버린 아들은 애가 어른도 상처지만 애도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당신 아직 단수가 안 된다. 그때는 작전상 후퇴를 했어야 된다. 뻔히 알아. 우리 아들이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 알아도 작전상 후퇴해서 거기서 차 안에서 한참 기다려주는 거지. 그리고 언제 들어가? 애가 그 게임 끝나고 머리 식혀하고 이제 올라가서 할 때지. 그 다음에 몇 분 정도 지나면 애가 다시 몰입을 할까요? 한 10분 내지 15분. 그때 싹 어떤가요? 그러면 애가 어떤 막 열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장면을 엄마가 본 거 아니야. 그게 포인트다. 그리고 가령 이제 열받을 일이 많으셔. 우리 아들 게임 중독돼가지고
방학 내내 게임하다가 계약하면 PC를 거실로 내놔. 망쳤거든. 방학 내내 게임만 했거든. 그러니까 반성하는 의미로 내놔. 며칠가? 한 일주일도 못 가. 도로 슬그머니 가지고 들어가.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못난 행동은 어떻게 해라? 못 본 척하라. 근데 이게 부모가 영악한 거야. 착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다 알면서 속아주고. 그래야 3월 모의고사 문제는 어디세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있어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가면 학력평가 자료라고 있어요. 다 있어요. 듣기평가 MP3까지 다 있어.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안내해 주시겠지만, 네. 근데 제가 솔직히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고1 담임을 해볼 때 크게 차이질 않아. 3월에 본 모의고사가 중학교 전 과정을 다 아우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야, 이게. 하루 이틀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충 나오면 그 등급에서 별로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이건 솔직한 심정입니다. 겁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주세요. 기초 체력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게 두 가지야. 레이저 프린터하고 뭘 사줘야 돼? 타이머. 정답. 여기 누가 말씀하셨어? 네, 타이머 여기 있어요. 네. 네. 저거 어디 가면 다 있어. 주방 코너에 가시면 다 있어요. 네, 주방 코너에 있어. 학습 코너에 없어. 그래서 그거 사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독의 시대는 끝났다. 사주고 왜 안 풀어봐? 이런 소리 하면 재 뿌리는 거야, 이게. 죽 써서 안 돼. 그냥 모여서 본 다음에 이렇게. 칭야공은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재능이 없는 게 뻔한데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거기까지. 이게 실제로 제가 금옥여중인가? 중3 학부모님들 연수할 때 고민을 그렇게, 애가 얼굴도 저 닮아서 얼굴도 못생겼는데 얘가 뭐 탤런트가 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건 진로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평생 직장은 없어요. 이미 우리 아들 직장 지금 5번째인가 그래. 프로그래머인데 스타트업으로 가잖아.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데가 뭐야? 스타트업이거든요. 줄줄이 다 망하네. 지금 그게 다반사예요, 지금. 근데 이때 얘도 원래 생명공학과, 옛날 생물학과 거기를 다니다가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군대 가기 직전에 이러는 거야. 엄마, 아빠, 저 과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생명공학과를 가려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올림피아드 준비하고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자기 엄마는 또 애 엄마는 또 멘붕이 와서 얼굴이. 내 인생은 왜 이래. 근데 얘네들은 몇 살까지 살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도 지금 어르신들이 90세까지 살 줄 몰랐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몇 살까지 살아? 100은 가볍게 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만큼, 쥐꼬리만큼 산 건데, 아직은 뭐 사용했어요? 네. It's your life.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It's your life. Not my life. 시작. Not my life. 저는 평생,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면, It's your life. Not my life. 늘 되새김질하고. 그래야 애가. 근데 이때 어른들이 알아야 될 게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자살했어요? 말려서 그랬어. 그냥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해? 지네들끼리 여행 가다가 아유 이 인간은 별 인간성이 되먹질 못했는데 그리고 깨졌을 거라 이거야. 그게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가보지 않았잖아. 탤런트가 된다는 게. 그냥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인데 얘가 한다고 그래. 그러면 그냥 밀어주는 거야 일단.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탤런트는 쉬워? 결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신경정 씨가 전문의의 얘기예요. 저 우리 딸 때문에 상담 받았을 때, 애들이 뭔가 결정했을 때, 그냥 밀어줘. 우리 딸 그때 빅뱅에 미쳐가지고, 빅뱅 표 사준다 그랬다가 난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 아빠가 빅뱅 콘서트 뭐 사줄게. 그때 한 3만 원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24만 원이 가는 거예요. 이때 또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이건 옳다 그르다. 아이 좋으면 가는 거고 싫으면.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오늘 절실하게 느끼는 우리 어른들이 애꾸눈이에요. 왜 무엇을 결정할 때 좋고 싫음을 따지기보다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냐고. 안 그러신가요? 어머니 아버님은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면 아주 훌륭한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생겨서 신경정신과가 예약이 되면 2달 걸려. 그 애들 손님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해라? 끝까지 밀어주는 척 해라. 할 수 있잖아. 방송국에 데려가고 맨날 대사 몇 줄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지가 스스로 포기하겠지.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 뭐는 남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끝까지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 3글자? 자존감이 남아. 이 자존감이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왜? 우울한다고 자살하는 게 아니야. 우울하고 뭐가 없으면 자살해. 자존감이 없으면 자살해. 그렇게 소중해. 아주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자존감이, 저는 평생을 결국은 그 자존감이 얘네들을 천재로 만들어요. 왜?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더라는 거죠. 그 자존감. 네. 오케이. 같이 읽어보시게요. 칭찬할 게 없는데, 시작.
네. 이게 칭찬의 비익인데요. 저는 3월 첫날 우리 반 애들에게 그래요. 얘들아, 선생님은 칭찬의 기준이 1번부터 39번까지 다 다르다? 그러면 선생님이 왜 차별하냐고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사람이 출발선이 다 같아 틀려. 다 달라. 그래서 선생님의 학급 운영 철학은 아부야.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선생님한테 저런 것도 칭찬이 돼?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 거야. 그렇죠? 한 해는 종업식 날 우리 반 애들이 칭찬하기 왕상을 줬어요. 디아는 칭찬을 잘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칭찬하는 법을 잘 가르쳐 주었기에 이에 상장을 준 칭찬협회 회장. 그게 방위중학교 애들이 저한테 그런 상을 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술이에요. 뭐냐면 사실은 저는 칭찬이란 말보다는 인정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고 봐요. 그랬구나. 변했구나. 그래서 훌륭하다는 말이 수식어가 필요 없어. 그냥, 그랬구나. 하는 걸 끝인 거야. 그러면, 엄마가 나의 변화를 알아챘네. 근데 대부분 그런 거예요. 어느 선이, 칭찬의 기준, 인정의 기준은 절대 어디 선이 있어. 그걸 이름하여 엄친아, 엄친딸이라고 하지. 누구네 아들, 누구네 딸, 그런단 말이야. 이게 아이를 범죄로 만드는 거야. 아이가 변했을 때 정말 귀신처럼 변했구나. 그래서 칭찬의, 인정의 기준은 내 아이의 뭐다? 기억. 네? 맞추셨어. 이건 인스타 요즘 핫한. 근데 이거는 딴 거 드릴게. 이거 드리고 여기 꼬마 손님이 와 있어요. 요 중에 뭐 하나? 요거 그래. 양보하세요. 여긴 누가 답하셨는데? 네. 네. 예. 내 아이의 과거다. 내 아이의 과거. 이게 살면서 제가 66년째 살면서 가장 탁월한 라이프 스킬이라고 봐요.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필요해. 그죠? 모든 사람이. 그런데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 그 사람의 과거에다 둬야 돼. 제가 이거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오더니 샤워를 하고 슬리퍼를 이렇게 뒤집어 놓더라고. 그전엔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나이 들수록 입은 다물고 뭘 열어야 돼? 지갑. 군대 갔다 오더니 달라졌네? 그럼 10,000원짜리를 한 장 딱 꺼내서 줬어요. 웃기죠? 응? 20몇 살 먹은 애를 슬리퍼 뒤집어 놨다고 10,000원을 줘? 그런데 아이 입장에선 당연히 안 그래?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애들 사춘기 때 부모 자식 간에 친구가 되지 못하면 평생 대면합니다. 이것도 신경정 씨가 전문의 얘기예요. 어떤 관계를 원하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같은, 지금이 절호의 찬스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간에도 비교하지 마세요. 너는 큰애가 돼가지고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여기 소는 무슨 정승?
황희정승 이야기. 길 가다가 농부에게 저 소와 저 소 중 어떤 게 더 일을 잘합니까? 그랬을 때 황희정승이 가까이 와서 귀에다 대고 사실은 저거 누렁이가 더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왜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귀에다 대고 그러십니까? 그만큼 칭찬의 예술이 자, 맨 아래 아이 듣는데 시작. 아이 듣는데 다른 아이 칭찬하지 말고. 근데 이것도 그래. 전화기로 붙들고 누구네 아들 서울대 갔다고? 죽 써서 개주는 거야 이거. 그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 그게 간접 비교가 돼요. 아시겠어요? 속마음을 들키면 안 돼. 너 어른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 오늘 진짜 잘 오셨지? 달라, 이제 인생이. 오늘 동산고등학교에 특강을 가기 전과 간 이후에 가족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민이 있어. 예,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수학 경시대에 39점을 맞아서 시험지 휘날리며 들어와. 와, 아빠 39점 맞았다. 이건 또 뭐지? 이게 흔들 상황이야? 근데 갑갑한 게 제 부부교사거든요. 교사 자녀가 공부 못하면 답이 없어요. 왜냐? 할 줄 아는 게 없어. 우리는 경업금지이기 때문에 한눈을 못 팔아요.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공부를 못해. 내가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고민을 하다가 칭찬의 원리가 뭐야? 칭찬의 기준은 늘 어디에다 둬야 돼? 아이의 과거에다 두자. 그래서 그 다음 시험 볼 때 애하고 내고를 했어. 39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점수 올라간 만큼 특별 용돈 준다. 그걸로 기본급을 줘야 하면 안 돼. 특별 용돈을 주겠노라. 그래서 그때 애가 욕심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고재미로 얘는 공부 이제 했어. 근데 그때 우리 어른들이 고민이 뭐냐면 이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근데 고2 올라가면서 손을 안 벌려. 왜? 이제 성적 오르면 본인 스스로 기쁜 거지. 거기서 내적인 동기가 되어버렸어. 네. 이게 이 평생을 교직에 있다 보면 45분이 되면 몸이 저절로 멈춰. 지금 딱 43분 됐어. 이럴 때는 일찍 끝내야 돼. 12분 동안 좀 서로 네트워크도 하시고 쉬시고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